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코너. 네. 송 작가의 미국 대나무숲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있군요, 오늘. 일단 바형이 정신이 많이 안 맑으신가 봐요. 왜요? 지금 완전히 뭐랄까 섭정 체제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네. 그 마크롱하고 그다음에 카나다 수상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후 협약이라든지 뭐 젠더 문제에 관련된 그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 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하고 전화 통화를 공식적으로 하고 거기에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하면서 언론이 심지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뉴스로 다뤄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임시로 때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전면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이 미국을 대표해가지고 프랑스 정상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카말라 해리스가 했다고 하면서 바이든은 근데 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 아예 없어. 이거는 아무도 바이든 거야. 따위는 관심이 없어. 뭘 하든 관심이 바이든 없어. 본인은 있을 텐데. 내가 왜 텔레비 나오지? 이 정도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뭐야. 내가 보기에는 하루 업무 시간 안에 이 맑은 정신이 안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화 기다리는 사람들 순번이 너무 밀리니까 카멜라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통령이 못하면 부통령이라도 해야죠. 뭐.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니까. 그렇죠, 없죠. 그럼 빨리 내려가든가. 당선됐는데 또 어떻게 바로 내려가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됐을 상황인 거면. 네. 근데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언론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 일본 언론. 일본. 근데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통화도 안 하면서 이심전심으로 통화나 봐.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 스가하고 테라파시가 통하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동아시아 쿼드 협상에 대한 외무장관 회담을 또 연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진 못하고 이 영감님 이제 비행기 타면 하늘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데 갈 수 있는 나이 되니까 헐. 근데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것 같아. 서로 이게 계속 이게 만나자 그러는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고 지금 이 상태거든요. 원래 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정상들이 오거나 그 아니면 우방들을 방문하는 게 관례인데 워싱턴에서 아예 나오고 있질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만 몸이 달아가지고 다시 중국 압박을 위한 쿼드 협상을 한다라고 계속 방송을 내고 있고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바이든한테 의견을 물어봤나 모르겠어. 지금 무슨 그 의견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부탁하는 놈이 부탁 받을 사람한테 합의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둘이는 이신점심으로 통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생각구 열도 안에서는 중국 무장 선박이 이제 실제적으로 영해안을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선이나 경비정 정도였는데 대놓고 기관총을 건 무장 선박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거기 실컷 잡다가 나가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재를 원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은 원래 중재할 수도 없어. 영수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신이 맑아서 이제 카멜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카멜라도 일본한테는 전혀 관심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돈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건 이제 이미 받은 돈이니까 새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제 바이든한테 돈이 안 가. 낸시 수준에서 카멜라까지만 가고 돈이 더 안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돈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와도 돈이 뭔지 모른다니. 그렇지. 그게 무슨 아무 막말이야. 아니 계좌에 꽂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지금. 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는 이제 그 증권 소확개미들 작살나는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네. 더 작살나게 생겼어요. 더? 미 증시가. 네. 걱정스럽습니다. 왜죠? 네. 워렌 버핏이 이제 15일 날 그 올해 주식 투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의 비중을 줄였고요. 한 15% 정도
팔았대요. 그리고 은행주를 전격적으로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뭔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변고가 일어날 징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그와 함께 화이자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화이자도 다 팔았어요? 네. 화이자 버렸네. 네, 화이자를 버렸다는 얘기는 화이자가 조만간 물백신인가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그 백신이 그 백신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치료제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하거든요. 왜 효과 좋다고 하던데? 화이자가 제일 좋다고. 몇 명 안 나봤잖니. 그런가? 아직 해봐야 이제 겨우 뭐 100만 명 정도 넘어가는 수준의 접종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없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있다는 나라는 막 20 몇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이자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남는 돈으로 바이오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대요. 그 우리나라 아니면 지네 나라? 지네 나라인데 지네 나라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흘러서.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제 최고 수요국이 이 백신을 필요로 하고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여기에 이제 송 작가 개인적인 오피셜을 좀 그 포함을 하자면 개인적인 오피셜은 뭐죠? 개인적인 뇌피셜. 그냥 내피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네,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다. 최근에 그 금융시장 변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금값이 굉장히 잠깐만요. 많이. 네. 박신혜님께서 박신혜님 오셨어요? 송 작가 오빠가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 너 신세경이지? 이름 바꾼 거지? 대박이다. 네. 야, 지금 본인 얘기하다가 박신혜라는 말에 넘어갔네. 아니야. 내가 어제 2편까지 봤잖아. 2편까지 봤는데 이쁘게 안 나와. 3, 4편 예고편을 봤는데 아직도 이쁘게 안 나와. 이게 작가가 안 튄가 봐. 한 CG에만 돈을 쓰고 의상비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 이쁜 여주인공을 4편을 찍으면서 근데 야, 누더기하고 가죽 잠바만 입혀갖고 4편을 찍냐? 아, 네, 너무 다들 웃기다. 신혜영 오셨구나. 송 작가님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네. 말만 하면 다. 한번 불러볼까? 불러봐요. 쭉쭉 불러보세요. 나도 류준열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준열이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아이유하고 수지 씨까지만 와주시면 4대 천왕 완성이죠. 근데 우리 지금 돈 버는 얘기하고 있었잖아. 네. 내피셜. 뇌피셜이 지금 굉장히 그 시장 동향이 이상해요. 달러는 변동입니다.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원래 금값이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야 되거든. 근데 달러가 안 오르고 대신에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이런 거죠? 5,700만 원을 돌파했고요. 지금 테슬라가 그거를 사가지고 아, 그때부터 테슬라가 오르셨죠. 투자한 거는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 반개 계열 코인이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 미국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잡코인인데 엔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아닌 신생 코인 업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이팔을 비롯한 여러 그 기존에 비트코인 인정 안 하던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식이나 외환에 투자를 안 하고 비트코인에 뭐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 얘들이. 그리고 지금의 뭐 경기 부양으로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부양한다라고 하는 그 바이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은행주를 판 거고, 기존의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달러와 금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비트코인은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쏠리면 쏠릴수록 반대쪽에 대한 불안 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등락세를 그동안 쭉 봤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 세력이 투입이 됐거나 또는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이게 또 누군가들은 이 상황에만 또 잘못 이 상황을 오해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네, 그 웨인 루니님께서도 마지막 털어먹기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50만 원, 100만 원 할 때 그때 남배우하고 방송할 때 비트코인 사라 그랬거든요. 500은 넘어갈 거라고. 네. 근데 금방 700이 됐어요. 700이 돼서 내가 주변인들한테는 팔으라 그랬는데 그게 3,200이 됐어요. 2,300이 됐어요. 대박. 가격이. 점점 오르네. 예, 그렇게 되는 순간에서 이제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거야. 1,000만 원대로. 남배우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탔죠. 헐. 그래가지고, 이게 700,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왔죠. 그냥 쥐고 있었으면 지금 남배우님이 방송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그때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내가 알기로 1,000만 원 못 돼서 정리를 하시고, 아이고. 이게 귀향을, 갑자기 또 실명을 얘기하니까 죄송스럽네. 근데 아무튼, 눈물이 이게 5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오고 가고 막 2,000만 원 갈 때만 하더라도 털어먹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털어먹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건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예. 이 자본주들, 특히 대형 자본주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되어 있는 총 수익이 한 달 만에 2배가 됐어요. 들어와 있는 돈이. 근데 이 돈이 대부분 대형 금융사들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단기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넣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달러, 금, 거기에 비트코인을 묶어가지고 돈을 세 가지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환율 시장에서 만약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을 갖고 있는 만큼 보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자산과 달러 자산을 반반씩 투자하는 게 이런 거대 자본들의 습성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금이든 달러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가 위험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비중을 높였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의 상황이라든지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주가가 오르질 않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반응을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만간 미국 경제나 달러 안에 일종의 상당히 큰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정보보다 돈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끝냈고 이미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돈이 거의 뭐 1,000조 원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폭락이죠. 그리고 달러 붕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두 개가 원인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융정책의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보고서. 왜냐하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이나 전 세계가 찍어낸 돈들이 양적 완화로 찍어낸 돈이 너무 많아요. 거의 1년 재정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을 미국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 재정 기본 예산의 1배에 가까운 돈을 더 찍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뿌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가 재정의 50% 또는 100% 가까운 돈들을 양적 완화를 해갖고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반등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재화가 있는데 이 돈만 2배로 뿌려진 거기 때문에 기존에 기득권 기축 화폐를 이루고 있던 달러 가격의 심각한 절하,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는 상황, 아니면 이게 이제 달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실제적인 실물 경제에 들어오게 되면서 금을 누군가가 그동안 쟁여놨던 금을 현금 대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확 풀어버림으로 인해 갖고 고평가돼 있던 금값이 또 다시 추락할 수 있는 이중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일부 유튜버들 중에 대공황이 가까운 게 아니냐. 대공황? 네. 죄송합니다. 미국발 대공황이 가까이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음모론은 뭐 가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자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 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인도 소년이 대공황을 예언을 했대요. 인도 소녀는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인도 소녀면 몰라도. 아유 정말 아무튼 그 와중에도 놓치지 않아. 그레이트 리셋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 또 뭐 주식 매입이라든지 또 뭐 어떤 몰빵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가시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도 그냥 돈 많은 애들 따라하는 게 그나마 벌진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는 자산 구성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끝이에요. 네. 다 네. 했어.